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3를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후기에 대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Z 플립 3라고 한다면 출시부터 디자인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면서 아이폰 유저들조차 넘어오게 만들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이폰에서 Z 플립 3로 넘어온 후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Z 폴드 3만 해도 좀 투박하고 묵직한 폴더블의 느낌인데 Z 플립 3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취향과는 맞는 폰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대화면의 디스플레이를 좋아하는 편인데 6.7인치의 FHD 플러스를 탑재했지만 화면의 비율이 22대 9로 가로가 좁고 세로가 긴 형태라서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멀티태스킹을 사용할 때는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하단에서 카톡을 할 때 세로로 넓다 보니까 위아래가 구분이 잘 되어서 불편함 없이 카톡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1.9인치의 외부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작은 화면으로 배경 화면을 바꿔가면서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음악 컨트롤을 하다 보니 1.9인치가 은근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폴드3는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는데 플립3는 디스플레이가 전작에 비해서 0.8인치나 커졌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기대치가 없어서인지 오래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접는 맛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올 경우에 접은 상태로 받을 수가 있지만 스피커 모드로 통화가 가능하다 보니 혼자 있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어서 펼쳐야 했는데 펼쳐서 전화 받는 그 느낌이 좋았다랄까요? 다만 급한 전화가 올 때에는 펼치다가 삑사리가 날 경우 한 번에 안 펼쳐지면 불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길 것 같은데 빨리 펼쳐야 한다는 압박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상황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함께 느껴지다 보니 플립3는 호불호가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접어서 들고 다닐 때는 대화면의 스마트폰 위주로만 사용하는 저에게 그 느낌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쏙 들어가서 안정적인 느낌이 계속 들었고 아무래도 접어서 들고 다니면 떨어뜨려도 외형이 손상갈 수는 있지만 내부 디스플레이가 손상될 일은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든든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또 주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처음에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다 보니 주름이 조금 불편한 느낌은 있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 주름은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름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기를 살펴보면 플립3에 붙어져 나오는 필름의 주름 부분이 사용하다 보면 뜬다는 내용을 조금 봤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접고 펼치다 보니 조금은 무리가 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플립3는 새 폰을 구입하시면 필름이 붙여져 있고 그리고 삼성 멤버스에 들어가시면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1회 한정으로 필름 부착 서비스 쿠폰을 지급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1회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에 붙여져 나오는 필름을 사용하다가 조금 손상이 됐다 싶으면은 쿠폰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있으니까 꼭 잘 확인을 하시고요. 다만 특이한 경우에는 쿠폰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쿠폰을 다운받게 되면 2달 안에 꼭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립3는 제일 큰 매력이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투박한 블랙 색상을 구매했음에도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디자인은 대부분이 예쁘게 잘 만들었다는 것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디자인 하나만 보고 구매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디자인에 특화된 장점이 있다면 배터리라는 단점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배터리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터리 닳는 속도가 기존에 쓰던 폰들에 비해서 빠르다는 사실이 확 체감이 되었습니다. 게임이나 영상 시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 분들은 Z 플립 3보다는 다른 모델을 구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당히 하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을 하거나 몇 시간씩 영상 시청을 하기에는 적합한 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전기를 꽂아서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발열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카메라 이야기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1000만화소, 후면 카메라는 1200만화소의 광각과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망원 카메라가 빠진 것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카메라의 화질은 그럭저럭 쓸만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카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책상에 올려두고 삼각대나 손으로 들지 않아도 세워두고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세우면 상단에는 영상이 나오고 하단에는 댓글과 정보창이 나와서 한 번씩 유용하게 썼습니다. 또 IPX8의 방수 등급을 지원하기 때문에 샤워할 때 들고 들어가서 음악을 듣거나 뉴스를 보기에도 부담이 없어졌고, 램은 8GB, 저장 공간은 256GB이고 SD카드 슬롯은 없습니다. SD카드 슬롯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88 칩셋이 탑재되었는데요. 고사양 게임이나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상단부에 발열은 있어서 불편한 느낌이 가끔씩 듭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하단부를 잡고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체감이 덜 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Z 플립 3는 케이스들도 많고 다양한 에디션들로 디자인에 특화된 폰이다 보니 다른 그 무엇보다 예뻐서 사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을 내보면 컴팩트하고 괜찮은 디자인으로 보관성과 휴대성이 장점이고, 바이형 스마트폰에 없는 프리스탑 힌지 기능과 외부 디스플레이의 활용성이 좋아져서 사용하기가 재미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이런 장점들에 비해서 배터리의 용량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만 출시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 쿠팡에서 90만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자급제 폰 기준으로 말이죠. 가격적으로 저렴해진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혹시 구매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할인된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